여기가 되게 식물도 많고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되게 예쁜 곳인데 제가 인턴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책을 읽고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고백은 어째서 편지의 형식입니까? 이거는 시집이에요. 문학동네 시인선이고 212번이네요. 이 시집이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좋아요. 정말 정말 좋고 어떤 느낌이냐면 한 줌의 희망 같은 거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서술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시를 그렇게 많이 즐겨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집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되게 밑줄 칠 만한 좋은 문장도 많아서 그냥 문장 수집하는 걸로도 충분히 그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건 편지의 공원이라는 시예요. 밑줄을 그은 부분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 멀리 돌아왔냐는 내게 나를 궁금해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방 안에 누워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있구나 안도했었지. 아무리 볼을 꼬집어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를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겠죠. 라는 말을 들었다. 산 것을 가만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죽음이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를 들었을 때 그 안도감, 그리고 산 것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건드려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난 시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밑줄을 그은 부분만 들려드리긴 했지만 이 전체적인 시의 느낌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지금 한 반절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반절도 굉장히 재밌게 읽지 않을까. 다음은 소설보다 가을이라는 단편집을 읽고 있어요. 이게 한 작가의 단편은 아니고 권희진, 이미상, 정기현 작가의 소설이 모여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싸요. 5,500원.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다고 해서 가을 호도 사봤는데 가끔 책 자체가 잘 안 읽힌다고 느낄 때마다 내가 읽고 싶은 소설부터 먼저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현 작가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읽었고, 일단 정기현 작가는 정기현 편집자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김하진 작가에 이어서 등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편집자들은 다 글을 잘 쓰나 보다. 근데 그게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의 소설이 가장 먼저 궁금해서 읽어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소설이라는 걸 좀 써보고 싶더라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내면이나 주변을 향한 마음들을 소설로 나타내보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소설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계속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창작물을 읽을 때 느끼는 어떤 희열이나 감동은 그래도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전혀 모르던 여자와 남자가 우연히 이제 교회 카페테리아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각자 할 일을 하다가 탁구를 같이 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감각이나 현상들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일단 교회라는 굉장히 정적이고 특수한 그런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고, 교회라는 곳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글이 후루룩 읽힌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앉은 자리에서 뭐 짧긴 하지만 이 흐름을 쭉 따라갈 수 있었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뒤에 작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작가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나에 대해 자세히 알고 마음을 쓰는 만큼 바깥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그곳에는 더한 곤경이 있다. 그런 한편
더 아름다운 것과 더 자세한 재미도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에 대해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바깥을 계속 가꾸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장소를 탐독하고 계속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 그 바깥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일단 나가지 않으면 모르는 세계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발짝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어서 나머지도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소설보다 이 시리즈 나올 때마다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 5,500원의 행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소개는 이 정도까지고요. 아직 두 책 다 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다시 읽어보고 올게요. 저 지금 책 읽다가 진짜 찢었다고 생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매 결혼이라는 시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바다에 가봤니? 불행이 많이 모이면 이토록 평범해진다. 혼자서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이렇게 그냥 읽고 있다가 너무 좋아요. 이거 계속 읽고 있는데 후루룩 금방 읽을 것 같아요. 네. 샤워를 하고 왔고요. 아까 카페에서 이 시집을 다 읽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집은 조금 해설은 피하고 싶어가지고 해설 전까지만 읽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좋았던 시집이었습니다. 저는 시가 가장 개인적인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소설이나 에세이는 작가가 의도한 것을 내가 찾아내는 느낌의 방식이라면 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에 맡기는 그런 문학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깁니다. 대충 읽고 그냥 넘겨요. 그리고 좋았던 시는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맘대로 해석하고 제 맘대로 추측하고 읽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을 적어 놓기도 하고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는 시에 대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계속 찾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시를 더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시를 좋아하고 나서 들은 생각은 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알아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시의 장점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시를 해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읽기 두려우신 분들은 좋았던 시는 계속 읽어보고 싫었던 시는 그냥 패스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오래, 더 자주 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시를 읽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이 소설보다 가을을 아직 읽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갈피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애정하는 친구가 선물해준 책갈피입니다.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대충 그리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귀여운 그림체. 아직 상해는 날씨가 조금 선선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리 겨울의 어떤 정취를 느껴보고자 오늘은 이 책갈피를 사용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희진 작가의 걷기의 활용 소설을 다 읽었고요. 이것도 역시나 좋네요. 제가 계속 좋다는 표현만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진짜 이게 좋으면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편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주인공이 K형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이 K형은 나중에 자살을 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이제 회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알던 K형과 다른 사람들이 알던 K형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계속해서 전환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껴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세대가 2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대 때 정말 빠르게 친해진 K형과 여러 번 술자리를 갖고 함께 여행을 가고 그런 순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여행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더 이상 K형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 나중에 뒤늦게나마 K형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주인공은 K형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K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는 동안에도 이 K형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순히 교제의 사랑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저는 주인공과 K형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인공이 K형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던 그의 입술도 생각한다. 원하는 거. 글쎄, 남들처럼 살다가 남들처럼 죽는 거. 말라 비틀어지든 머리털이 다 빠지든 그게 어떤 모습이든 노인이 됐다가 사라지는 거. 그런 거를 당신이랑 같이 겪는 거. 그때 미처 하지 못한 대답을 혼자서 정리하고 다듬고 덜어내다 보면 그런 바람들만 남는데 그 말을 그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는 그게 가장 슬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작가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걷는 목적이나 방향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사랑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꾸 허물을 느끼겠죠. 의지와 다르게 원하지 않는 길로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실컷 방황하다가 다시 다른 길을 찾아내고 걷는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걷기의 완성이 아니라 걷는 일을 이어가는 것 그 자체였다는 사실도 깨달을 테죠. 종종 나를 멈춰 세우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나 자신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걸어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이 주인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인공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인물이 어떻게 삶을 계속 걸어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작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조금 먹먹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창시절 혹은 20대 때 기적적으로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연들과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다시 멀어지고 내 세상에서 없던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과는 어떻게 헤어졌으며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게 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정기현 작가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른 결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거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걷기의 활용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옮겨붙은 소망, 이미상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마지막 작품은 제가 야식을 시켜둔 게 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제 치킨 먹고 그냥 잤어요. 지금 아침 9시인데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나머지 단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웃긴 부분이 나타나서 빌라 반장이 쓰레기를 제발 좀 치워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주인공과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반장이 우리에게 말했다. 차라리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요. 말이라도 마시라고요. 쌍으로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 심지어 나는 경례까지 붙여 반장을 놀려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옮겨붙은 소망을 다 읽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웃은 거에 비하면 뒷내용이 굉장히 침울합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던지고 진짜 그러라는 건 아니었는데 라는 말로 이 상황을 무마시키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의 소망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남편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남편의 죽음의 명확한 이유는 사고사였지만 아내는 자신이 계속해서 이 남편의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남편을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얼핏 중요해 보이지만 남편의 죽음에서 격까지예요. 당신들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남편의 죽음은 우리 부부의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인터뷰에 실려있는 인터뷰어의 말이 답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소망을 품고 NNNG의 남편이 그것을 대신 실현해내는 때에 적어도 NNNG는 그 결과가 구원으로 기결될 필연성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듯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은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어떤 일들을 하지만 꼭 그것이 긍정으로 귀결되지 않기도 하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전에 북토크에서 이미상 작가님을 만나뵌 적도 있지만 이중 작가 초롱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소설보다 가을 2024년 버전을 완독했습니다.